최근에 아내와 정말 재미있게 본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셨던 셰프들 중에 임성근 셰프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인기가 꽤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 소셜 포스팅에서 음주운전 얘기가 나와서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많아서 찾아봤더니 본인 채널에서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와이프가 저보다 흑백 요리사 더 팬이어서 이걸 얘기를 해줬더니 아내의 첫 반응이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성공할 권리까지 박탈당해야 하나?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 사람들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술에 관대한 편이고 음주운전하면 정말 치를 떠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해줬죠.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내의 말 맞다나 과거에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대중이 한 사람의 갱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대중의 선택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은 아마 그 사람이 보여준 한면, 보통 뭐 재능, 어떤 스포츠 분야가 됐든 예술적 분야가 됐든 어떤 한 분야에서 보여준 그 단면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암묵적으로 한국 대중들은 공인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며 완벽해야만 한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려진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도덕적인 결함이 있나 없나 검증을 당하고 이를 통과해야지 이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마녀 사냥을 당하는데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힘들기도 한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면 그건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갑자기 180도 턴해서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매장할 일이 맞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확실히. 예를 들어서 당장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에게 예전에 지은 뭐 음주운전이든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예전에 지은 전과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치고 끊어버릴까요? 물론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제가 보고 듣고 겪어본 그 사람의 모든 면으로서 뭐 관계를 끊을지 안 할지 이런 결정이 나지 그 알게 된 예전 범죄 기록으로 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대물은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갱생할 권리도 없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 문화적 차이도 이해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소위 술 한 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대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이 주에서는 면허 체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이제 수습 면허나 택시나 우버 같은 영업용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반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뀌지 않았다면 한국과 똑같을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 그러니까는 0.05 미만까지는 괜찮고 0.05에서 0.08 미만이면 이제 3일간의 면허 정지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그냥 0.08까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0.08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범죄 기록으로 남으면서 면허 1년 정지나 취소와 그리고 높은 벌금을 받게 되죠.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라 하면 이제 성인 남성 기준 맥주 두세 잔, 여성 기준 한두 잔 정도라고 하고 0.08 정도면은 이제 남자 기준 4잔, 5잔, 여자 기준 두세 잔 그렇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음식 하나 시키고 술을 한 2잔에서 한 4잔 사이로 마시고 헤어질 때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날에 이제 많이 마시겠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보통 차를 안 가져오거나 택시를 이용하죠. 여기는 한국처럼 대리가 쉽게 잡히지도 않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0.08 이 부분은 이제 빼놓더라도 0.05까지 괜찮은 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왜 한국은 유독 한 잔에도 그렇게 엄격하고 하지마 이런 통념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국 특유의 음주 문화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젊은 세대층부터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술을 마셨을 때를 기억해 보면 간단하게 마시는 경우는 거의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경우에는 제가 젊었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술자리를 가면은 기본적으로 절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마시는 거였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녹아서 술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인식을 만든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이제 반면 캐나다에서는 impaired driving이라고 해서 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여기서 약물이라 함 그 불법적인 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치료용 약품이나 그 처방받은 약품이나 합법인 대마도 포함이 되죠. 이제 대마의 경우로 예를 들면은 2에서 5 나노그램 사이면은 최대 이제 1000불의 벌금이 있고 5 나노그램 이상이면은 이제 범죄로 취급됩니다. 약간의 이해를 돕자면은 어, 그 대마 한 개비가 아니고 대마 한 모금, 담배로 치면 한 모금 들숨 쉬고 날숨 쉬는 거죠. 요 한 모금만 흡입을 해도 대략 70에서 160 나노그램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검출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두세 시간이 지나면 5에서 10 나노그램 이 수준으로 떨어지고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지나야 이제 허용 범위인 2 나노그램쯤으로 떨어지고 12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 대마를 했다면 그 반나절 자는 시간 빼면 거의 그날 운전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대마가 합법이다 보니 주변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보면 대마를 술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이 문제인 이유는 그 사람의 반사신경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초래하니까 어찌 보면은 대마나 약물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도 되네요. 그리고 대마가 합법이라 보편화된 만큼 소지에 대해서도 꽤 많이 엄격하게 따지는데 무조건 밀봉은 기본이고 손이 닿지 않는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꼭 둬야 합니다. 좀 재수없는 경우에 경찰이 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옆좌석에 밀봉이 된 상태로 있어도 벌금을 매긴다 하더라고요. 약간 TMI가 있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요점은 인식이 이만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면 큰일 난다. 이 인식은 어딘가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그 임성근 셰프님 논란을 계기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지만 그분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왜 유독 한국에서는 유명인에게 도덕적 완벽함이라는 이 전제를 강요할까 하는 의문이죠. 솔직히 아내의 첫 말 들었을 때 머리를 약간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 생각과 달랐다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면 안 돼? 그 말이요. 생각해보면 해외 유명 인사들을 보면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뭐 폭력이나 마약 등 전과가 화려한 경우도 많은데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거나 뭐 정치인도 있고 심지어 한국 팬들에게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유독 한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대해서 그 엄격한 도덕적 완벽함, 그 기준을 들이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 행위 자체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음주운전의 피해자는 그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았고, 비단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범죄도 분명히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가해자가 용서를 받고 이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인 거죠. 근데 만약 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 또한 존중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하지도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대중들은 그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감히 우리가 단죄한다, 우리가 용서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이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대중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적인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갱생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